평양 공연을 마치고 돌아온 가수 최진희 씨가 허니와 덕이의 노래 뒤늦은 후회를 33년 만에 리메이크해서 발매한다고 하네요. 뒤늦은 후회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요청으로 최진희 씨가 이번 평양 공연 무대에서 2차례 부른 곡인데요. 고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전 애창곡으로 북한에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고 해서 관심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최진희 씨는 방북 전까지 들어본 적이 없을 만큼 생소한 곡이었지만 부를수록 감칠맛 나고 내 느낌에 잘 어울린다고 생각해서 리메이크를 결심했다고 전했습니다. 서정적인 발라드 원곡을 다소 빠른 리듬으로 편곡해 선보인다고 하네요. 최진희 씨의 목소리로 재탄생된 뒤늦은 후회는 다음 주 중 발매할 예정입니다. 사기 논란에 휩싸였던 배우 이종수 씨가 연락두절 10여일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씨의 소속사는 이 씨가 지난 3일 소속사 관계자에게 2차례 메일을 보내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씨는 첫 번째 메일에서 A 씨에게 3천만 원을 빌린 건 사실이지만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원금과 이자를 갚아 나갔다며 자신의 통장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이 씨는 지금까지 원금 중 1,300만 원을 갚았고 앞으로도 갚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 씨는 두 번째 메일에서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할 수 있는 말이 없네요. 이젠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것 같아요라며 불안한 심리 상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달 28일 지인의 결혼식 사회를 보는 대가로 85만 원을 받은 뒤 종적을 감춰 사기 혐의로 피소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소속사가 피해액을 대신 변상해서 고소가 취하되며 사건이 일단락됐었는데요. 하지만 한 인터넷 방송을 통해 A 씨에게 3천만 원을 사기당했다며 차용증까지 공개한 A 씨가 나타나면서 이 씨에 대한 도박설, 잠적설 등이 제기됐습니다. 이 씨 소속사 측은 이 씨의 정확한 거취는 파악하지 못했지만 미국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한국으로 들어와 해결 방안을 찾자고 답장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억측성 루머에 대해서는 강력히 법적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에 미국에 온 거는 막연히 영화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왔고, 할리우드 진출 1세대 배우로 유명한 오순택 씨가 향년 84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미국 현지 시각으로 지난 4일 오후 LA 자택에서 노환으로 숨을 거둔 건데요. 할리우드에서 처음 성공한 한국 배우로 꼽히는 고 오순택 씨. 지난 2001년 귀국한 뒤에는 강단에 서며 후배 양성에 힘써왔는데요. 고인의 추도식은 그가 교수로 재직했던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에서 이번 주말 치러질 예정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지난달 29일 배우 오연서 씨와의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한 배우 김범 씨. 2006년 KBS 청춘 드라마의 주인공을 뽑는 서바이벌 스타 오디션에 참가해서 처음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그때 제가 4위인가 5위를 했었어요. 10명 중에. 10명 중에요? 아이, 뭐 그럼 별로. 그 10명을 뽑기 위해서 경쟁률이 3,500대 1이었어요. 오디션 당시 18살의 최연소 출연자로 주목받은 김범 씨. 당시 아쉽게도 방송 초반에 탈락했는데요. 그때 그 모습 안 보고 넘어갈 수가 없겠죠. 나와주세요. 김범 씨, 9명의 후보자들 중에 이거 하나만은 자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있으세요? 젊음? 어리잖아요. 예? 아, 예. 안녕하세요. 1580 당돌한 패기를 보여줬던 김범 씨. 이제는 드라마와 영화를 넘나들며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는 만능 배우로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KBS가 낳은 또 다른 오디션 출신 스타가 있는데요.
2012년 최고의 밴드를 찾는 KBS 오디션 프로그램 탑밴드 시즌2에 출연한 개성 만점 밴드 장미여관. 당시 심상치 않은 비주얼과 어수룩한 분위기로 시선을 모으더니 예상을 뛰어넘는 실력으로 분위기 반전에 나섰습니다. 음악을 잘하시네. 우리를 그냥 들었다 놨다 하셨고요. 이상하지 않아서 좋아요. 자신들만의 독특한 음악 색깔을 보여주며 심사위원들과 관객들을 사로잡은 장미여관. 당시 아쉽게 8강에서 탈락의 고배를 마셨지만 그들이 만든 노래 봉숙이가 입소문을 타면서 스타덤에 올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들이 출연했던 탑밴드 시즌3의 심사위원으로 발탁되며 다시 한번 인기와 실력을 입증하게 됐습니다.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 환골탈태한 또 다른 그룹이 있는데요. 바로 독특한 음색으로 사람들의 귀를 사로잡은 그룹 볼빨간 사춘기. 경북 영주에서 길거리 공연을 하던 그녀들의 목소리가 전국에 퍼지게 된 건 2014년에 참가했던 오디션 프로그램 덕분이었습니다. 방송이 나가고 나서 영주에서의 반응은 어땠어요? 난리가 난 거죠. 저희 막 시장님한테 연락 오고 막 그랬었어요. 시장님이 네. 오디션 예선 합격했다고 연락이 와요? 고맙다고 영주를 알려줘서. 영주를 알려줘서 고맙다 막 이러면서. 고향 영주를 알리는 데는 성공했지만요. 오디션 프로그램 본선 진출에는 실패를 했던 볼빨간 사춘기. 하지만 이후 가요계에 진출해서 이제는 신곡만 냈다 하면 음원 차트를 뒤흔드는 대세 가수로 성장했습니다. 오디션을 통해 확실하게 이름을 각인시킨 가수 또 있습니다. 체크. 지난달 6일 첫 미니 앨범 핍스를 발표하며 가요계에 정식으로 출사표를 던진 가수 장문복 씨. 연예수첩에서 직접 만나봤습니다. 체크. 안녕하세요. 연예수첩 시청자 여러분, 장문복입니다. 반갑습니다. 2010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신인 가수를 뽑는 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처음 얼굴을 내민 장문복 씨. 리스펙. 당시 부족한 랩을 선보인 뒤 힙통령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이 붙으며 몇 해 동안 화제가 되게 됐습니다. 자, 중3 16살 때였는데 처음 그런 일을 겪다 보니까 그냥 너무 무서웠던 것 같아요, 마냥. 어릴 때 대인기피증이 있을 정도로 되게 심했는데 그때 이후로 그래도 조금씩 제가 음악을 더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 이제 그런 의지가 지금의 저를 만든 것 같아요. 이제는 힙통령이라는 별명마저 자신의 분신처럼 여겨진다고 합니다. 이런 긍정적인 모습과 꿈을 향한 열정, 그를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조차 응원하게 만들었습니다. 좌절했던 경험이 있기에 비슷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에게 장문복 씨가 용기를 주고 싶다네요. 저도 당신을 진짜 응원합니다. 정말 저도 했는데 저라는 사람도 이렇게 이만큼까지 해냈는데 꼭 해내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응원을 해드리고 싶어요. 네, 장문복 씨의 따뜻한 마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가장 큰 목표, 경쟁에서 승리하는 것이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도전 자체가 가지는 의미와 그로 인해 얻는 값진 경험이 아닐까 싶네요. 지금까지 강승화의 연예수첩이었습니다.